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벌리의 재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로모델 MG 프로비더스 건담 프리미엄 에디션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상당히 볼륨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고요. 따보기. 그래서 발매는 2017년 3월 18일에 고요. 가격이 프리미엄 에디션은 7,000엔, 국내에서는 한 7만원에서 한 91,000원까지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다들 아시겠지만 건담 시드, 파일럿은 라우르 크루제입니다. 굉장히 화려합니다. 프리미엄 에디션. 일단은 일반판이 프리미엄 에디션 아닌 일반판이 가격이 5,000엔이에요. 2,000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일단은 이 A4 사이즈의 데칼, 습식 데칼. 근데 프로비던스 거는 없는 그 데칼이고요. 엄청 커요. 상당한 사이즈고요. 그거랑 박스가 개인적으로는 박스 아트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박스의 아랫부분에 뒤를 보면은, 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 컷과 함께 이 프리미엄 박스 아트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프리미엄 에디션 프리미엄 박스 아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방에 보면은 이제 라우르 크루제의 명대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참 볼만한 것 같았어요. 여기는 이제 프로비던스가 출격할 때 대사라거나, 아니면은 내가 내가 결과다, 그니까 한다, 막 이런 거, 명대사들 몇 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이 박스만큼은 이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이게 사실 프리덤 프레임을 쓰다 보니까 남는 정크도 많고요. 그리고 고관절, 특히 고관절에 파손이 많이 우려가 되더라고요. 각도가 좀 문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구성품은 좀 아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직접 리뷰를 보죠. 자, 그럼 프로비던스의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출색이 굉장히 좀 진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노란색도 그렇고, 그리고 파란색이나 전체적인 회색의 느낌도 굉장히 진한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그래서 무게감이 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도 좀 무거운 편이에요. 볼륨감이 커서 아무래도 덩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넓어 보이고 공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프라모델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일단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프로비던스를 만들면은 남는 파츠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큰 런너가 3장분의 그 정크 파츠가 되게 많거든요. 이건 다 이제 MG 프리덤 건담 2.0 버전의 정크 파츠들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버리기 귀찮다면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분실이나 아니면은 파손이 일어났을 때 그 프리덤의 파츠를 대체해도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잘생겼습니다. 샤프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입체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조립하실 때 직접 조립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볼이나 이런 이마 같은 거 조립할 때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게 입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안쪽에 덕트나 이런 것도 분할이 다 돼 있어요. 장난입니다. 그리고 독창적이었던 거는 여기 피쿠스 이 근접 방어 기관포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다는 거. 여기 다 테트론 실 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뒤통수에도 이제 데칼이란다. 테트론 실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뒤통수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좀 많이 디테일을 살려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슬릿, 페이스 수염 같은 거, 이거는 뚫려 있습니다. 몰드가 아니라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구멍이 나 있고요. 몸통은 전체적으로 볼륨감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것도 입체감이 장난 아니죠. 심지어 이 동력선 부분은 다 연젤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파손이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어깨에 있는 이 근접방어 기관포도 파츠 분할이나 이런 게 완벽한 편이고요. 살짝씩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파손이나 이런 거 없이 역시. 그리고 덕트의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콕피트가 존재합니다. 짜란. 근데 안쪽에 분명히 이 크루제가 탑승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앉은 피규어가 없습니다. 파일럿이 앉은 상태가 없고요. 그냥 내부의 몰드로만 재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심해요. 대신에 당연히 서 있는 피규어는 있겠죠. 라우르 크루제에 서 있는 피규어 굉장히 좀 역시나 디테일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보자마자 라우르 크루제구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몰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깨 부분은 굉장히 진짜 내부도 그렇고요. 화려합니다. 상당히 파츠 분할도 좋고요. 팔꿈치나 아니면은 팔뚝 부분의 몰드들도 상당한 편입니다. 손목이나 이런 데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여러가지로 신경을 써놓은 느낌이네요. 참고로 손은 엄지손가락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파츠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먹, 편손, 그리고 오른손에 라이플 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벨손 있죠? 이 무장손 요거는 정크예요. 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스커트, 여기에 이제 드라군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전면부에 테트론 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마킹 실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라군의 느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스커트처럼 달려 있는데 뭐 상당히 화려합니다. 뒤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내부의 몰드나 생긴 것도 상당히 화려하고요. 쫙 이렇게 치마처럼 뻗어나온 드라군이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정말 좋습니다. 다리로 내려가도 상당히 화려한 몰드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허벅지도 뒤쪽이 상당히 화려해요. 정말 이 몰드나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아니면 특히나 정강이 종아리 부분들, 여기에 구멍들이 나 있는데 내부 프레임 부분을 드러내게 해서 이제 파츠 분할을 해서 색조합을 이룬 게 굉장히 돋보입니다. 특히나 이 종아리 부분이 정말 인상적인데 동력선이 내려와서 위쪽에 이제 아래쪽에 스러스터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하고요. 발 부분은 좀 심플한 편, 단순하게 생겼어요. 몰드는 기본적이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백팩이 정말 화려한데 화려한데 자세히 보면 와, 장난 아니죠. 여기에 건식 데칼 붙여가지고 이 드라군 시스템의 약자를 그대로 다 써놨어요. 야, 자세히 보면 보일 정도로 써놨습니다. 그 외에도 주변에 몰드나 이런 게 정말 화려한 편이고요. 와, 장난 아니죠. 메인 스러스터 부분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데 파츠 분할도 정말 화려하지만 이거를 열면 내부에 추가 스러스터가 드러나는 형태의 기믹이 있습니다. 야, 이게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도록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놀랬습니다. 그 외에도 드라군이 붙어있는 형태라던가 드라군 자체의 형태라던가 상당히 화려한 편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드라군마다 번호가 붙어있는데 이 결합되는 부분에도 1번이란 번호가 있고 드라군 자체에도 1번이라는 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이쪽은 3번이죠. 3. 그리고 이쪽에도 3번. 자그맣게 다 붙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어요. 그리고 이 드라군의 내부도 상당히 화려하죠. 동력선의 디테일이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몰드 자체가 너무 화려하게 돼 있어서 진짜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근데 이 백팩을 뺀 등도 정말 화려합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몰드는 정말 화려하다, 일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실과 데칼을 붙이고 나면은 조금 남습니다. 건식 데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붙어요. 건식은 여기 드라군 시스템이 이런 무늬가 남는데 테트론 실은 정말 많이 남아요. 이런 디테일업용 실들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임의대로 다 직접 작업을 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부분에 붙여주시거나 다른 키트에도 붙여도 상관은 없겠죠. 자프트나 이런 것도 마킹도 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 군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레임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프레임은 매뉴얼 있는 그대로만 이제 탈거를 한 상태고요. 솔직히 몸통이나 이런데 그렇게 볼만한 프레임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사실. 그래서 팔 부분은 윗부분은 기믹을 위한 부분이고 아랫부분도 솔직히 기믹을 위한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이제 몸통 안쪽에는 원래 이게 가동하는 프레임이 좀 있긴 한데 이게 빼다가 부러질 수 있어요, 여기는.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자제를 했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많이 더 씌워졌습니다. 이전에 프레임은 이 앞부분 있죠, 이렇게 무릎 라인, 여기가 이제 프리덤 건담의 프레임이었고 그 위에 더 씌워진 형태입니다. 좌우로 더 씌워졌고 아랫부분도 많이 더 씌워졌고요. 뒷부분이나 이런 데 봐도 프레임은 많이 확장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직접 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무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디키움 빔 라이플. 짜란! 유디키움 빔 라이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역시 몰드가 화려합니다. 메인 그립이나 서브 그립 같은 것도 다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뽑기 운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헐겁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이 총구 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프리덤 건담의 그겁니다. 이 안쪽에는 이 프리덤 건담의 라이플 프레임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다 덧 씌운 형태의
그런 조립이 됩니다. 단순하죠. 그래도 뭐 센서의 분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이런 데다가 무장의 이름이라거나 무늬 같은 걸 직접 넣어놨습니다. 상당히 이쁘네요. 그리고 있는 게 복합병장 방패 시스템. 네, 이름 좀 복잡하죠. 복합병장 방패 시스템. 쉴드 겸 라이플 겸 사벨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좀 이제 팔에 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직접 보도록 하죠. 내부적인 몰드라거나 외부의 몰드는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마찬가지 건식 데카를 이용을 해서 라인이라거나 무장의 이름을 적어놓은 게 굉장히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총구 부분이 있고요. 이 좌우에 라이플의 총구 부분, 그리고 빔사벨 파츠가 따로 있습니다. 짜잔. 직접 보시면 굉장히 화려한데 무늬나 이 빔이 뿜어져 나온 형태라거나 이런 거를 너무 역동적으로 재현해 놓은 파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직접 여기다가 장착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어느 정도 한 약 30cm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거의 30cm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따 소체보다 길어지기 때문에 볼륨감 하나는 끝내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손에다가 팔에다가 장착하는 형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 커버를 오픈하고요. 커버를 오픈하고 좌우로 좀 벌려줍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부분을 이 팔꿈치에다 고정을 하고 팔꿈치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고 두 개를 덮고 커버로 완전히 덮으면서 고정을 하는 형태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질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고정성도 좋고 볼륨감도 좋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드라군 시스템이 있겠죠. 드라군 시스템, 이 스커트에 총 6개, 2개 해서 총 6개, 백팩에 총 5개 해가지고 11개의 드라군이 있는데 종류가 다릅니다. 총 이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드라군이 길이별로 좀 빼봤는데 이쪽에 스커트에 들어가는 형태의 제일 긴 드라군입니다. 그래서 파츠 분할이라는 몰드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심플한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스커트에 들어가는 드라군 조금 더 짧죠.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몰드예요. 대신에 좀 길이가 좀 짧을 뿐. 그리고 백팩에 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드라군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짧습니다. 파츠 분할이나 이런 거 동일하고요. 내부 몰드가 조금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아예 기다란 몰드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다량의 빔을 발사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드라군입니다. 굉장히 빔의 폭우가 굉장히 많죠. 전체적으로 형태도 제일 두껍기도 하고요. 얘는 뒤쪽에 스러스터까지 재현되어 있습니다. 내부 몰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화려한 편이고요. 파츠 조합도 상당히 화려하죠. 파츠 분할이 정말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몰드도 화려하고 말이죠. 얘네들을 이제 장비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 몰드들도 존재해요. 이거는 이제 덮으면은 보이지 않겠죠. 이렇게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테일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라군 같은 경우는 전개까지 할 수 있는데 백팩 드라군, 스커트 드라군은 안 되지만 여기에는 이제 클리어 파츠가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긴 다양한 클리어 파츠 총 5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다가 직접 드라군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리어 파츠로 백팩의 드라군이 전개되어 있는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데 백팩만 재현할 수 있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만 아니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백팩을 장비한 상태에서 이 드라군 사출할 때 좀 더 역동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팩이 따로 가동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 가동, 좌우 가동까지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좀 더 역동적인 방식으로 전시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무장이라고 한다면은 피쿠스 근접 방어 기관포입니다. 어깨와 그리고 얼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기관포인데요. 총 4개의 기관포가 있고 여기마다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피쿠스라고 써있는 테트론 실을 붙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도 그렇고 얼굴에도 그렇고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가동기를 볼 텐데 백팩은 편의상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직접 보도록 하죠. 일단 머리 회전은 굉장히 좀 부드럽기도 하고요.
회전 폭도 넓은 편이고 고개를 드는 거나 숙이는 것도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편하네요. 자, 어깨 같은 경우는 프리덤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 부분이 따로 가동을 하면서 어깨가 같이 움직여주는 형태도 있습니다. 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어깨 가슴 가동이 굉장히 좀 큰 편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역시도 연장 가능합니다. 프리덤과 동일하죠. 위아래 다 연장 가능해서 이중관절로 커브 진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는 축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전 편하게 해줄 수 있고요. 더 돌아갈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스커트랑 살짝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가슴 가동, 좌우 가동도 있고요. 전후 가동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이 가슴 부분에 여기 틈이 보이죠? 이 위아래 사이에 틈이 보이는데 이게 가슴 가동과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조립할 때 틈이 보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가슴 가동 포인트 중 하나예요. 그리고 고관절을 뭐 스커트목 전혀 뭐 거리낌 없이 쫙 벌어집니다. 당연히 쫙쫙 벌어지죠. 자, 그리고 다리를 들기 위해서 이 고관절의 프리덤과 동일한 기믹이 존재합니다. 고관절 자체가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기믹인데요. 이렇게 이 기믹 때문에 파손율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이 기믹을 위로 끝까지 올려놓은 상태는 차렷을 못해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걸려버려요. 허벅지랑 프레임이랑 걸려서 팔자 다리가 됩니다. 그래서 살짝 내려놓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매뉴얼 상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고관절 자체가 앞뒤로 움직이긴 좀 빡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이 더 심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의하세요. 다리 드는 것도 굉장히 편하게 들어줄 수 있고 뒤로 뻗는 것도 편하게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고관절 방향 주의하시기 바래요. 자, 무릎의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역시나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발목 가동률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접지 않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강도, 타이트한 느낌들, 이 관절들이 다 튼튼하거든요. 발바닥이 가동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살짝 뻗어나오는 형태도 있습니다. 굽히거나 펴거나 다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손목의 가동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이 거대한 빔 라이플 때문인지는 몰라도 손목 자체가 겉부분이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 더 관절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또 이제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총 3중이죠. 하나, 둘, 세 개 손목까지. 그래서 라이플도 편하게 쥘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당히 화려한 기믹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살펴볼 텐데요. 특징 기믹 시간은 이 프리미엄 에디션이잖아요. 그죠? 프리미엄 에디션에만 들어있는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자프트 베이스. 자, 붉은색의 레드 메탈릭 컬러로 되어 있는 굉장히 화려한 자프트 베이스입니다. 생각보다 사이즈가 커요. 처음에는 무게중심이 안 맞으면 어쩌나 했는데 생각보다 사이즈도 크고 잘 잡히는 편이더라고요. 스탠드 자체의 지지대도 블랙 클리어를 사용을 해서 클리어 블랙으로 상당히 화려합니다. 끝부분에 있는 C형 파츠를 이용을 해서 프로비던스의 백팩 등 쪽 안쪽에다가 장착 그리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무게중심도 상당히 잘 맞는 편이고요. 너무 과하게만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오지만 않으면은 쓰러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되게 걱정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데칼이죠. 습식 데칼. 짜잔. 네. 참고로 이 데칼의 이 종이 사이즈는 A4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커요.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에는 이지스 건담의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듀얼 어설트 슈라우드의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에는 이쪽이 블리츠와 에일 스트라이크 건담의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프리덤 건담 2.0의 습식 쭉 밑으로 내려가도 네, 다 프리덤. 이 위쪽은 버스터군요. 중간은 버스터까지 총 6개 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 습식 데칼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프로비던스 게 없어요. 네, 프로비던스 거는 조만간 발매한다는 그 웹 한정판 이펙트 파츠 세트에 들어있다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 좋았는데 자프트 베이스까지도 직접 만져보니까 상당히 화려하고 좋았는데 데칼만 없다는 게 약간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은 MG 프로비던스 건담 프리미엄 에디션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 일반판에는 그 자프트 베이스 말고 일반 베이스가 들어있다고 하고요. 뭐 이제 데칼은 없고 기본적으로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롱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들, 네, 오늘 프로비던스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뭐 조립도 깔끔하니 재밌었지만 뭐랄까 이 볼륨감이나 입체감은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프리덤 때도 아니 프리덤보다도 더 입체감이 뛰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곡선이나 볼륨감이나 이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와닿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프리덤은 샤프함이 있었다면 프로비던스한테는 묵직함과 이 무게감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형은 10점입니다. 상당히 좋았어요. 외형 진짜 괜찮아요. 정말로. 진짜 이렇게 새우만 났는데도 볼만하구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무장도 10점입니다. 네, 상당히 좋았고요. 무장은 특히나 드라군 전개. 그냥 사도 드라군 전개는 돼요 일단. 예, 대신에 이제 나중에 나올 한정판 사면은 전체가 전개가 된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가동이 7점입니다. 네, 고관절 빼고 다 좋았습니다. 고관절 아직도 네, 좀 불안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고관절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기믹은 뭐 솔직히 가격 대비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덜 하죠. 사실 와닿는 게 좀 덜 해요. 습식 데칼 저 정도 사이즈면 굉장히 큰 건데 얘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아쉬워서 그래서 9점, 그래서 총점 9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때까지 즐거운 준비생활 되시고 여러분 안녕. 또다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